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폐악질, 온 국민을 전체주의적 통제 방식을 통해서 억압하겠다라는 그러한 행보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자율구독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좀 갈 때까지 막 가고 있죠? 굉장히 빠르죠, 막 허덕허덕하면서. 그제 어제, 그제 어제 이틀 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죠? 공수처법 개정안 했죠. 뭐 필리버스터 끼워놓고 뭐 했는데,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실은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사실상 5.18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건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3대 악법이라고 5.18 특별법, 5.18 처벌법. 그걸 3대 악법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12월 11일 오늘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그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오늘 뭐 있죠?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 3대 악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포를 할 겁니다. 불복종 운동. 그 일단 이 악법이 그냥 악법이 아니죠. 좀 성격이 반헌법적이지 않아요, 많이? 반헌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근데 이걸 국민을 이제 주권, 존재성 모든 걸 다 억압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반헌법, 반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일단 하나하나 그 물론 법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을 텐데 이 반헌법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절차가 뭐 다른 법과의 충돌이라든지 혹은 법 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 다 제해버리고 아주 골자가 이게 어디서 반헌법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나 그걸 한번 하나씩 짧게 짚어볼까요? 일단 공수처법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혹은 정권의 옹호 혹은 모든 헌법적 그 수사기관을 무시한 사찰 침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 우리 헌법에 돼 있는데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수사권의 자율성이 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임기가 보장이 되고 헌법에 의해서 또 헌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기소의 총괄 책임자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가 이걸 바이패스를 한 거죠. 옆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들이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고 사찰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검사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뭘 알게 되면 공수처에 보고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인지 단계. 두 번째 작년에 고쳐가지고 악법으로도 집어넣은 거고 이번에 또 집어넣은 게 이제 그겁니다. 야당한테 비토권을 줬는데 그거를 비토권을 주고 공소가 성립이 안 되니까 다시 개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다수당이 통과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야당한테 공수처 위원 선정에 관한 비토권을 뭐 뺏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수사권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된 거네. 사유물이 됐죠.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가 청와대의 사냥개가 된 거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했냐면 다 아시는 이제 많이 알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 판검사 특히 이게 사실 비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판검사 및 고위공무원의 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사실 국민적인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해에 상급 이상 전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군장성,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그다음에 모든 이들의 그다음에 검사 판사,
그다음에 모든 직무 관련 범죄 전체를 예컨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그 공무상 비밀 누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공짜 정치자금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바이패스 해가지고 따로 공수처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검사 판사의 여러 가지 범죄. 그 청와대의 사냥개지. 사냥개죠. 예, 그걸 이제 반헌법적인 청와대의 사냥개를 한 마리 큰 걸 키운 건데.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게스타포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히틀러의 수권법보다 더 사실은 교묘한 악마의 방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선언문에 공수처법에 관련된 핵심 부분이 한 구절 좀 읽어주시죠. 그래도 그 정교모 선언문 중에. 예. 공수처법은 정권의 옹호와 사찰 친위국으로서 판검사뿐만 아니라 상급이산 전공직자와 검장성을 그 대상에 넣고 모든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대통령 권력의 묻지마 방어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묻지마 방어 기관. 예. 제가 글을 썼으면 문재인을 위한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쓸 텐데 문재인 586 집단은. 근데 이제 이 세상 이치가 돌고 돌아서 결국 총을 쏘다보면 총알이 샥 지구를 돌아서 자기 뒤통수를 딱 쏘는 수가 있잖아. 지금 어떤 분들이 이거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의 보편성이고 공정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권력을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바뀌면은 어떤 천사적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사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독재를 수행하기 위한 권력 방어법인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염된 부분을 청소할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아마 상당히 무서운 말하자면은 정화법을 만들 수 있는 이때까지 기소권은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국회가 임명한 특검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아니고 바깥에 하나 이제 기소 및 수사권을 또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권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방식을 나중에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유시민이 권력을 잡았을 때. 충분히 이제 확 고쳐갖고 있습니다. 확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 공수처 법을 쓴다는 게 아니라 공수처법은 없애야 되고, 또 반헌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권력을 나중에 잡게 되면 자유시민 쪽에 영향력이 생기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헌법적 행위, 반인류적 행위, 반문명적 행위에 대한 일체의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검찰에 의존할 수가 없다고. 그때 국회에 의존할 수도 없다고요. 그럼 바깥에다가 국회 눌러가지고 법 만들게 해서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반인류 반대한민국 행위 수사처. 그게 이제 국제법에 있어요. 반수처.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전체주의적 경험을 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돌아올 때 그거 하는 게 이제 전환기 정의라고 하죠. 전환기 정의죠. 그걸 전환기 정의에 이 기관과 전환기 정의의 법리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전환기 정의를 수행하는 수사 및 기소 기구를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몇 개 받을 게 있을 것 같아. 그거를 검찰 바깥에 또 국회 바깥에 만들 때 이제 이제 자유시민들이 또 뜨거운 지식인들이 만드는 기구 위촉 기구 위원 선정 기구를 장악을 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사하고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문86 정권은 단순히 위법 혹은 위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역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반문명 범죄, 그러니까 반문명, 반인류, 반헌법 세 가지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사실은 차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18 문제인데 대북전단 살포법부터 얘기를 하시죠. 송영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저는 우리 정경모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그냥 불렀습니다. 그렇죠.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격렬하게 비난한 적이 있죠. 누구든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적 게시물 게시까지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심리전 수단 전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는 이는 아군의 피를 흘리지도 않고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의 유용한 심리적 무기까지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면 물론 제93조의 예적죄 제체까지 물어야 하는 엄중한 그리고 문제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주 극악무도한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체제인데 그렇죠. 이 체제에 대한 자유 대한민국인의 표현 및 저항 수단을 이 법이 차단시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반인류 반헌법 법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송영길 씨네. 송영길 씨 이제 앞으로 인생 폈네. 대한민국 헌법의 반인류 사범이네. 대한민국 헌법의 전체주의 부역 사범.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엄중하고 신성한 책무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 책무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걸 서명하는 순간 문재인 당신도 똑바로 들어야 돼. 이거 이 법 서명하는 순간 당신 여적죄, 이적죄, 반인류, 반문명 이제 카테고리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 안 놓으려고 별지랄을 다 하겠네 인간들. 그렇죠. 이 정도 일 저질렀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참 잠깐만요. 그것도 이게 성명서 중에 그 우리 김여정 하명법을 비판하는. 그게 예. 그다음에 이제 5.18 이건 참 정말 5.18 소대가리가 웃을 일인데. 5.18 역사 왜곡 금지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 당대의 특정 사건을 성역화, 우상화하여 정권이 제단해 준 기준 외에 다른 의견을 일체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이다. 현대판 신성모독죄를 만드는 것이 1980년 광주의 정신이었던가.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법들은 정말 얼마든지 이 5.18법 같은 건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뭐 이러면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광주의 사망자 중에 절대 다수가 카빈총에 맞아 죽은 사정인데 당시 그렇죠. 카빈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카빈은 소위 군이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시민군만 썼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것을 진상을 좀 규명해야 된다. 자 이러면 이게 5.18 처벌법에서 말하는 그 저촉 사항이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광주의 그 도청 앞 집회에서 무기 걷어서 반납하자는 노선이 도청 사수 노선으로 확 돌아가는데 그 도청 앞 집회에 나와 가지고 내 며느리가 뭐 총에 맞아 죽었고 뭐 어쩌고가 무슨 유박이 잘려 죽었고 이렇게 아주 감정적 선동을 했던 그 여성 아주머니 선동자들이 혹시 지금 5.18 유공자에 누군지 드러나 있냐? 지금 소문에 의하면 그 선동자들은 족보도 없고 확인이 안 된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거 좀 우리 좀 잘 해서 표창하자.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로 위대한 광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처벌될 수 있냐고.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는요. 이런 소리를 만 명이 하면 무력화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걔들이 급했으면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돼. 그러니까 말하면 사람들이 입을 닫고 생각을 닫아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임기 내에서
그 부분을 그걸로 누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히스테릭한 검열 그다음에 통제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이 전체주의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21세기 뭐 800년 전인데 우리는 이제 사문난적이야. 사문난적이야. 여기는 저기 중화 사대주의 탈레반. 그러니까 이게 중화 성리학 사대주의 탈레반들이 사문난적. 그러니까 우리가 척화비.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황당한 시간을 걷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하는 게 미래가 없어요. 바로 하루하루 뭐 몇 달을 지금 방어해내기 위한 그런 이 말하자면 저급하고 악랄한 여러 가지 그 참 모양새 더러운 그런 방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한번 모여서 이야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 저항권 떠들어봐야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내가 저기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헌법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에는 명문으로 적어놨어요. 국민 저항권을. 모든 국민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고 지금 얘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파괴했죠. 마비하고.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조 몇 항이에요? 이게 독일 연방헌법 20조 4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헌법에 저항권을 정의를 했네. 정의를 딱 했죠. 저는 이것에 맞춰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 뭐 보상하고 뭐 훈장 주고도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민주화 운동이 그렇죠. 헌법 질서를 위한 저항 운동이었냐 이거지. 근데 그럴 때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봐야 되고. 의도를 봐야죠.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그 뭐 이른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신군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었던 신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딱 고삐를 채워가지고 끌어안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끌어안칠 때 앞장서서 튀어나간 세력이 그때 용어로 치면은 반파쇼,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이라는 레이블을 걸고 한쪽은 막스레닌주의를 떠들었고 한쪽은 김일성주의를 떠들던 세력이야. 그러면 자기들 의도는 김일성 국가를 만들자 혹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진 세력이 앞장서서 떠들었다고. 자, 마지막으로 의도가 결과가 대한민국이 워낙 튼튼해서 그게 그렇죠. 독도 야구로 된 거지.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 독을 두고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는 훈장 둘러주고 그 월계관 씌워준 게 벌써 40년 동안 벌어진 35년 동안 벌어진 사기극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민주화 운동 보상을 신청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구역질 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저항권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다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저항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헌법에 대한 정확한 헌법이 왜 존재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를 줘서 몇 년 동안 제한된 임기 내에서 대통령한테 헌법 수호자의 그 신성한 책무를 맡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은 문명국가에서의 헌법은 국민이 헌법의 수혜자이자 궁극적인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저항권은 명시적으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권리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위한 저항이죠. 그렇죠. 혹은 우리 말로 하면 건국 정신을 위한 저항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건국 정신을 위한 저항은 표창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른바 요새 말로 민주화 운동, 내가 할 때는 공산주의 운동은 표창받을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건국 정신에 따른 운동이 아닌데 결과가 신군부를 제어하는 뭐 그것도 사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신군부를 제어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걸 행위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근데 나는 또 좀 달라요.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신군부 제어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87년 6.29 딱 떨어지고 나서 손 딱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 신군부 제어됐는데 뭐 더 이상 뭐하러 하냐. 하고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헌법의 수호자인 우리 국민은 이 전선에 서서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할 거죠. 할 겁니다. 예. 예, 오늘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법의 위반자들은 물론 그 집행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혹은 헌법을 위반하는 자들이며 저항하는 시민들이 바로 합헌이며 합법이고 정당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을 앞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까지 갈 거다. 그렇죠. 이 악법을 적용한 그 어떤 재판도 무효이고 그 형의 집행은 불법이고 그때 그거 한 판사도 처벌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확정된 그럼 죄는 판사는 헌법과 자연법 정신을 받들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리고 확정된 죄는 즉시 사면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잡고. 그러니까 어쨌든 anyway 어쨌든 그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게 뭐 권력을 잡아야 되는 상당한 그럼 우리 자유시민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이게 뭐 5년 후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렇죠. 혹은 자유시민의 의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모을 수 있고 힘으로나 그렇죠. 생각으로나 노선으로나 그것을 집행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치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들이 권력을 잡도록 자유시민이 딱 뒤에서 받쳐주고 그 자들이 헛짓 안 하도록 곱비 껴갖고 질질 끌고 가야 돼요, 자유시민이.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발표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반인류, 반헌법, 반문명적 법률들을 얘들이 막 이틀 사이에 뚜닥뚜닥거리고 만드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전체주의로 치닫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하는데. 참나. 전체주의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전체주의 계보 한번 우리가 보면 3+1 정도로 짚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종류가 피바다 국가 절대주의가 이제 전체주의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변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은 오리지널한 거는 공산전체주의고 이게 국가가 대숙종을 통해서 했던 거는 28년 스탈린 수습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전체주의적 그 말하자면 전행이 폭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혁명 피바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 공산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철학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종류. 그다음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식민지 국가 혹은 반식민지 국가를 갖다 민족 해방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피바다를 통해서 즉 투쟁을 통해서 피해 투쟁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을 시키고 공산주의적 현대 국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문이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민족 해방 전체주의.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 모택동.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게 이제 호치민 있을 때 하고 그 뒤에 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베트남이 그 민족 해방을 근거로 해서 피바다 집단사를 했죠. 그리고 폴포트 이거는 뭐 거의 캄보디아 폴포트 인구의 한 4분의 1, 5분의 1을 그렇죠. 불과 한 2년 사이에 살처분 이건 살처분이에요. 살처분이에요. 비닐봉지 씌워서 살처분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한 1,0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을 2년 사이에 살처분한 거예요. 돼지도 그 1,500만 마리 2년 사이에 살처분하기 힘들 텐데. 쉽지 않아요. 참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전체주의 하면 이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박정희도 전체주의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로. 박 대통령은 전에도 전체주의. 아니 그런 학자가 있고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 건 학자라고 안 부르고 양아치라고 부르죠. 뭐냐면은 공산주의에 대한 극우 반동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주의 이 정부도 이걸 많이 차용을 했어요. 피바다 정복 전쟁을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 혹은 민족의 순월성을 세계에 강제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게 나치죠. 그리고 1936년 이후에 이제 신토이즘, 이제 이 일본의 그 민족성 이거를 가지고 전체주의적 지배와 제국주의적 팽창을 했던. 저희가 이제 1936, 1937 요때가 이제 중일 전쟁 넘어갈 때인데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좀 구별하는 까닭이 뭐 좀 땡기면은 만주사변 1931까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릅니다. 그 이전은 다이조 민주주의, 대정민주주의, 다이조 민주주의가 지배를 해서 일제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세련된 그게 이토 히로부미 노선이에요.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세련된 그 지능적인 인간이거든. 지능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의회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또 그때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일제가 지방자치도
일부 상당히 좀 체계화를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 그다음엔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때 그러니까 31년에서 41년을 거치면서 일제가 아주 극악무도한 그 침략적 신토주의로 바뀌죠. 그렇죠, 바뀌죠. 이제 26년에 20년대 이제 대정민주주의가 상당히 이제 착건이 되고 막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26년에 이제 군부들이 쿠데타를 해요. 실권에 이제 잡고 군부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다시 신토로 갑니다. 세속 말하자면은 현대 뭐 입헌적 혹은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신토이즘으로 요즘하고 그게 이제 우리 저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그 일본 내막기에서 이 상황을 보고 말하자면은 태평양 전쟁 뒤에 나타났죠. 일본의 전쟁 도발이 내정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확신을 하죠. 확신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종류를 우리가 꼽은 거예요. 예, 하나는 이제 오리지널 공산 전체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변형이 돼 가지고 공산계 민족 해방 전체주의. 예. 여기서 제일 많이 죽었어. 저기 중국 같으면은 공산혁명 난 다음에 굶어 죽인 것까지 계산하면 한 7천만 명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중국이 저기 모택동 혁명을 통해 가지고 1억 이상이 희생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거 이제 그 공산혁명 과정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뭐 그거야 싸움박질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양쪽이 다 그랬으니까 뭐 그걸 누구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라고 양보를 하고 나서라도 혁명 후에 정권 잡은 놈이 7천만 명 이상 잡아 죽인 셈이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정확히 20년 동안에 1956년 대학진 그다음에 66년 그 문화혁명 그 76년까지 20년 동안에 7천만 정도가 7천만을 보죠. 예. 가장 20세기 최대의 학살이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그게 공산계 민족해방 전체주의 이게 무지하게 살벌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산주의에 대한 극우 반동 전체주의. 이게 이제 나치와 일제 신토주의, 일제 신토 공국주의가 그렇죠. 이런 요소들을 전부 최악으로 결집을 한 게 김일성 영생교 아닙니까? 김일성 영생교. 이건 뭐 전체주의란 이름 걸기도 전체주의보다 더 전체주의스러워서. 그렇죠. 전체주의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잖아요. 정치적 종교죠, 세속 종교죠. 그러니까 피바다 속에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게 악마성이 아주 고도로 그 강화된 정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의 완성본이야 여기는 그렇죠. 김일성 영생교는. 이거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조선인의 민족됨을 완성해 주신 김일성 수령 및 그 혈통을 영원히 받들어 민족의 순결성과 주체성을 옹유한다. 지금 야 내가 이것만 떠들고 다녔으면 옛날에 진짜 지금 대통령 하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평양과 손잡고 이걸 24시간 중에 열 몇 시간을 암송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20살 무렵에. 그렇게 20살 무렵에. 근데 까고 나면 그걸 진짜 믿은 애들은 인생 황됐고 진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애들은요. 스마트한 놈들이라고 물어봤어. 너 그거 내가 물어봤다니까. 몇 년 전에 너 그때 그거 믿어서 그거 종교적으로 믿어서 한 거냐 그랬더니 형 그거 일종의 정치 투기죠. 속으로 또 뭐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단순한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밥이 돼서 인생 황됐고요. 영악한 놈들은 어차피 군부랑 싸워야 되고 혁명 비슷한 길도 가야 되는데 이왕 가는 거 북이랑 손잡으면 장학금도 받고 돈도 받고 방송도 지원되고 하니까 그게 좋은 길이지 현실적인 길이지 그걸 20살에 택한 애들이라고. 권력을 알았죠. 무리를 지었어. 그래서 정말로 살벌하도록 영악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제 집권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한 10년 전에 물어봤어요. 너희 그때 할 때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체사상 믿은 거냐 아니면 정치 투기였냐 그랬더니 한 1분 가만히 있다가 형 그거 사실은 정치 투기죠. 일본말로 혼내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야기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공안 책임자 했으면 다 잡았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은 20살 몇 살 무렵에 들어와서 이제 잡혀왔어. 그럼 얘들은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거, 한편으로는 정치 투기적인 게 지 무의식 속에서 막 이게 뭐. 그냥 뒤죽박죽돼 있는 애거든. 그럼 불러가지고 이제 이제 조서 끝나고 이제 조서 이제 그날 조서 받을 거 끝나고 저녁에 치킨이랑 맥주 2캔 갖고 방에 들어가서 얌마 너 근데 가만히 네 속 들여다봐라. 너 진짜 그거 믿냐? 그 신앙으로 믿냐? 그 신앙인데 너 혹시 어차피 지금 전두환 노태우 때려잡아야 된다고 친군부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혁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돈도 와 방송도 틀어줘 사람도 모아줘. 그래서 너 그 일종의 투기한 거 아니야? 생활의 방편이고 투기고 권력 게임을 위한 투기예요. 그 투기죠. 보통 애들 아니에요. 20살 무렵에 그 투기를.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집권한 문팔육은 이런 4가지 패턴의 그 3+1 계보, 이거를 이리저리 편할 대로 내 가지고 여기다 또 해체주의와 PC까지 끌어들여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여기다 적용해보고 저기다 적용해보고 지금 그러는데 누더기죠, 누더기.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갈 길이 잡탕. 이제 목전에 다 있죠. 실제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실제 말하자면 권력이 있을 시간이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